3, 2, 1. 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독일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만날 차량은 토레스 삑 무쏘 EV입니다. 저도 자동차 리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헷갈려요. 토레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레스의 파생형 쿠페형 차량인 액티온이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토레스 LPG 바이퓨얼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세대인데요, 제가 채널에서 토레스는 하이브리드부터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차량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변했어요. 기존의 토레스는 쌍용 시절부터 이어오던 플랫폼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토레스 액티온까지 사용을 했고요. 쌍용차 시절부터 이어오던 모노코크 바디의 플랫폼이 현재의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은 아주 고급차 같은 그런 느낌은 없지만 이 뼈대를 포함해서 틀에 해당되는 플랫폼 자체는 기본기가 인정을 받은 플랫폼인데요, 차량의 느낌은 많이 달랐습니다. 생긴 것만 본다면 토레스 픽업 트럭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지만 KGM이 무쏘 EV라고 하니 당연히 제조사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맞겠죠. 어떤 차량이냐, 먼저 가장 놀라운 점은 하체 전문가 고민수 반장님 말씀으로는 1초 독일차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차량을 한 5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기가 훌륭한 플랫폼에 BYD의 전기 파워트레인이 갖춰졌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받았던 느낌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 전기차가 완성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까지 차량들은 뭐 토레스, 액티온, 토레스 하이브리드, 토레스 LPG 모두 포함해서 준주형급 사이즈의 차량이었다면 현재 타고 있는 무쏘 EV는 5160입니다.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차량이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큰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은 5150입니다. 5m 15인데요 이 차량이 1cm가 더 길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SUV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대형급과 초대형급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데 완성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쏘 EV에 도달해서는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하체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전륜 쪽에는 서스펜션의 중요 부품들이 좀 더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 후륜 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느낌을 만드는데 후륜 쪽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이 차량은 무거운 짐을 적재하는 픽업 트럭이잖아요. 따라서 후륜 쪽에 높은 비중을 가해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는데요, 멀티링크, 그것도 5링크.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고급차에 쓰이는 풀 멀티링크 방식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웠는데요, 고민수 반장님의 상세한 설명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이 뒤 서브 프레임의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진짜 튼튼해요. 뒤에 그냥 네모나게 하나를 또 만들어놨네요. 크로스 멤버 우물정자 타입의 크로스 멤버로 이런데 보시면 네. 디귿자로 각발을 이렇게 겹쳐서 용접을 위에서 양쪽으로 좀 덮은 거예요, 디귿자 두 이거 개를? 보시면 아래 프레임이 따로 있고 위에 덮은 프레임이 따로 있어요. 기가 막히다. 보통 이런 게 우리가 그 로우 하면서 이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요 서브 프레임도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엄청 튼튼하죠. 여기 모두 다 이렇게 실어놨죠. 이런 이유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처럼 고속 주행을 하는 환경에서는 와, 진짜 차량이 좋아졌다, 이건 아마 누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미리 알려드리면 이번에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타스만 이 픽업 트럭과 무쏘 EV는 무조건 꼭 한번 시승해보세요. 이유는요, 정말 저렴합니다.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은 이 두 개가 국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신형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지프 글라디에이터 등이 있는데 최소한 6천부터 7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무쏘 EV는 4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인데요, 여기에 전기차만의 기본적인 보조금과 그리고 소상공인 혜택을 모두 포함한다면 차량의 기본가는 2천만 원대인데요, 여러분 뭐 기본으로 안 타시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3천만 원 중후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5천만 원 아래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픽업 트럭으로 기아 타스만과 무쏘 EV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가격대가 타스만은 4천만 원 중후반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쏘 EV는 3천만 원 중후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배터리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만으로 봤을 때는 무쏘 EV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시승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두 차량은 생김새부터 많이 다릅니다. 무쏘 EV는 사실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무쏘 EV가 좀 더 앞선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토레스부터 계속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를 하듯이 계속 봐왔던 그런 얼굴 디자인은 좀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이 있고요. 반면 타스만은 정통 픽업 트럭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군용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두 차량은 사이즈에 있어서도 많이 다릅니다. 무쏘 EV는 픽업 트럭으로 본다면 5m가 넘어도 소형급이고요. 타스만은 중형급 사이즈의 픽업 트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타스만은 현재까지 내연기관 차량이고요. 국내에는 2.5 가솔린 기반으로 출시가 되었고 해외에는 디젤 엔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쏘는 전기 픽업 트럭이에요.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점은 바로 유류비가 될 것 같은데 5m 중반대에 도달하는 타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도로 환경에서는 연비가 극대화되지만 극대화된다고 해서 뭐 10km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한 8km 정도 9km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심에서 주행한다 이렇게 운전하시면 특히 여름철에는 5km, 6km대로 팍팍 떨어집니다. 즉 유류비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반면 무쏘 EV는 전기차잖아요. 제가 직접 2번 정도 충전해 보니까 완충하는데 한 3만원 정도, 이륜 기준 한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아무리 못해도 가득 주유하는데 10만원은 그냥 훌쩍 넘어가죠. 따라서 두 차량은 연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요. 이 3배 이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해 놓고도 출퇴근 시에 어쩌면 이용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포함한 파워트레인이 다르고 연비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기하시고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승차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승차감 저는 좀 놀랐는데요. 먼저 타스만의 승차감은 높은 전고를 바탕으로 오프로드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부들부들합니다. 한마디로 푹신푹신하고요. 그런 부드러움을 가진 차량이 바로 타스만이고요. 부드럽다는 거는 스트로크가 길고요. 그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그리고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에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무쏘 EV는 타스만과 비교했을 때는 전고가 확실히 낮죠. 또 여기에 따라서 지상고도 확실히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후륜 쪽 플랫폼을 완전히 개선하면서 무쏘 EV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출발하고 나서 도로에 올려놓으면 소나타보다 큰가? 산타페 같은 중형급 SUV보다도 이 차량이 좀 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기에 편합니다. 이유는 잘 만든 서스펜션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쇼크쇼바, 그리고 양쪽 바퀴를 꽉 잡아주는 편차를 줄여주는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충격을 줄여주는 스프링,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를 얼마나 최적화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KGM이 만든 차량 중에서 아마 완성도면 특히 하체 세팅 부분에서는 무쏘 EV가 그래도 제 성향에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실 승차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후륜이 싹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차량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차량이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좀 울퉁불퉁한 경우 그리고 요철이 있는 경우면 바닥에서 텅텅텅 하는 소음들이 넘어옵니다. 요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이유가 있어요. 하체를 들어보면 서스펜션의 부품 중에서 합금 소재, 알루미늄 소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소재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승차감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승차감 외에도 바닥에서 텅텅 거리는 소리가 귀로 들어오죠. 이럴 때도 차량 정말 고급스럽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바닥을 보면 아쉽게도 이런 합금 소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댐핑음들이 텅텅텅텅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이런 점을 모르시고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단단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타스만은 안 단단하냐? 타스만은 멀티링크 아니 리포 스프링이죠.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셉니다. 이걸 그 느낌으로 좀 비교해 드린다면 타스만 같은 차량은 이 댐핑음을 처리하는데 한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소리처럼 조금 멀리 들린다면 무쏘 EV는 이런 댐핑음들이 바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두 차량 모두 이런 점을 이해해 보시고 차량을 꼭 시승해 보셔야 돼요. 주행 성능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 파워트레인과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무쏘 EV는 200마력 초반대, 반면 타스만은 2.5 터보 가솔린이잖아요. 거의 280마력대의 차량이거든요. 하지만 파워트레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기 가속력을 포함해서 치고 나가는 능력은 타스만 쪽이 좀 더 매끄럽습니다. 특히 출발하는 과정은 두 차량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전고도 낮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사라졌잖아요. 전기 모터와 감속기 조합으로 아주 매끈하게 전기가 되는데 이 느낌이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럼 전기차 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타본 전기차는 많이 다르고요. 차량이 엑셀을 눌러서 딱
전기 모터가 붙어서 출발할 때 이 느낌만은 전기차 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그럼 타스만은 어떠냐? 타스만은 오프로드에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산악지형 그리고 캠퍼, 레저 활동을 좀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경우는 타스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는 지상고가 좀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오프로드 전용 차량인 엑스프로 같은 경우 일반보다 좀 더 높죠. 반면 무쏘 EV는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상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배터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타스만이 좋은 선택이고요. 두 차량을 구분해 본다면 도시명에 좀 더 최적화된 무쏘 EV, 그리고 오프로드에 좀 더 최적화된 타스만, 이렇게 픽업 트럭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쏘 EV를 타봤는데요. 최근에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보면서 야, KGM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무쏘 EV를 장기 시승하면서 정말로 아쉬웠던 점은 현재의 KGM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KGM이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제는 차량을 정말 잘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지금 보시는 이 핸들링이었어요.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 방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요. 약간의 버전업만 되는 것 같은데 차량의 기본기가 정말 많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요거예요. 바로 이 핸들링은 좀 보타를 필요로 하고요. 특히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핸들링의 기본 원칙은 중앙을 유지하려는 성향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KGM이 무쏘 EV를 통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번다면, 가장 먼저 개선해 준다면 차량들에 대한 평가는 또 한번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무쏘 EV를 만나봤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든 간에 채널에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점은 시승 꼭 해보세요. 한 번 아니고요, 여러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수천만 원대 차량이고요. 온라인 시승기를 포함한 여러 영상들은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승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